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그 콜앱에서 그 뭐 데이터가 이제 뭐 어떤 분은 그냥 순식간에 이제 빨리 올라가고 어떤 분은 또 뭐 저처럼 이제 잘 이제 안 올라가고 뭐 그러신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아까 그 보시면 이제 그 콜앱 쪽에서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제가 왜 GPU가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네트워크 뭐 제 쪽에서 이제 표시된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방법은 제시해서 또 이제 잘 되시는 경우를 이제 봤으니까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제 쪽에서 이제 보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이제 제시된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뭐 네트워크 뭐 재 접속된 것의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이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결과가 좀 의아했고요. 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근데 이제 그 같은 이제 구글의 콜앱에서 동작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를 그 재현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안내드린 절차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학습이 아까 이제 그 한 1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됐기 때문에 10초, 11초가 됐기 때문에 그 총 한 12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그 소요가 됐고 그래서 딱 우리가 쉬는 시간 동안 얘가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한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캣도그 2번 이제 모형이고 혹시 이제 완료가 안 되신 경우를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완료가 안 되신 경우를 위해서 이제 이 베스트 모델 이제 불러오는 부분도 이제 그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냥이 모델 2번이고요. 제가 또 이제 그거를 공유 폴더를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모델을 이제 불러오는 걸 캣도그 이제 2번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증식 과정이 극적인 향상을 이제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캣도그 2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베스트 모델이 아까 이제 그 트레인 테스트에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상승된 결과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아까 이제 70점 이하이던 것을 이제 85점 수준까지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데이터 증식 과정이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 결과표도 제가 이제 공유 드렸나? 생성을 해서 노트북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릴 테고요. 같은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일단은 과적 합의 수준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양호하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전반적인 추세는 양호한데 이게 훨씬 지글거리는 편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터 증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 증식이 좀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이 데이터 증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우리 모찌 소개드렸죠. 근데 우리 모찌를 아무리 사진을 요리조리 많이 찍는다고 해도 누렁이 사진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증가해서 과적합을 이제 좀 개선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야?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진정으로 많아야겠다. 근데 하지만 지금 10% 이상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이 도움이 안 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도할 만한 이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요. 이미지 자체를 예를 들어 세대 이미지로 트레이닝용 이미지를 만들어 그걸 흡수시키는 거랑 차이가 이번에 애플 늘려가지고 대인배 이미지에 학습시킬 확률을 늘려가지고 학습시키는 거. 맞습니다. 애플의 오토메이테이션으로 이미지를 많이 분석해서 그걸 전부 다 학습시키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절차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그 어느 게 편리하냐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잘 이해했는지도 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이제 끼워 넣게 되면 이제 별도의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미지 증식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들을 이제 더 많이 이제 미리 생성을 했다. 이 데이터 증식과 이제 대응되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뭐 두 배, 세 배 불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에폭을 이제 그 뭐 30번 이제 돌려도 데이터 자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예. 그 주신 논의가 뭐냐면 여기서 그 에폭을 이제 돌리게 되면 저번하고 이제 비슷한 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폭이 그 배치 크기가 이제 30 이제 두 번인데 요 에폭이 지금 100번이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저기 뭐 2,000개를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데이터가 증가하면 이 배치 크기당 이제 에폭당 배치 크기 개수 자체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의 드린 대로 에폭당 총 경험의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에폭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폭이 동일하지만 에폭에서의 배치 크기, 배치의 개수가 다르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한 에폭 수를 설정하더라도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엑셀 표로 만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에폭이 동일하다고 경험의 횟수가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점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납득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납득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죠.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는 간단한 코드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파일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이제 훨씬 더 이제 편리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좋은 논의 주셨네요. 그죠? 또 혹시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 증식층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폭 이제 100번을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310페이지 정도입니다. 310페이지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세트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베스트 모델을 획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라스트 모델이 아니고 베스트 모델로 테스트를 이제 평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절차에 반영했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84% 언저리에서 이제 성능을 얻었고 우리도 이제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다음 논의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튜닝한다라고 하면 합성곱층의 필터의 개수나 모델의 층의 개수를 해서 90%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도 90%를 좀 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마지막 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8.3절에 사전 훈련 모형을 활용해서 높은 정확도를 빨리 달성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 사전 훈련된 모형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 훈련 모형이 되면서 점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의 활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1998년에 르넷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초기에 성공적인 그죠? 르넷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발견이 되었습니다. 1998년 르넷이 당시 기준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시 시점에서는 신경망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의 가치는 2012년 알렉스넷으로 재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은 르넷으로부터 15년 정도 지난 시점의 모델이지만 르넷의 기본 구성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넷은 32x32의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활용한 반면 알렉스넷의 입력은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으로 224x224의 컬러 이미지입니다. 데이터셋의 유형은 1000개입니다. 알렉스넷은 합성곱과 풀린 계층을 거듭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르넷을 계승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르넷이 상대하는 데이터셋의 규모에 비해 이미지넷은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유형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알렉스넷은 르넷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2010년 이후 딥러닝 모델들은 기본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가 아닌 렐루를 사용한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소적 정기화 계층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활용해 일반화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미지의 합성곱 계층을 2번만 사용하는 르넷에 비해 알렉스넷은 10배 정도의 크기 입력에 합성곱 계층이 5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산의 요구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90년대와 비교해 2010년대에는 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전산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은 그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대적으로 깊은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고 대규모 데이터 집합에 대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여 당시 시점의 다른 알고리즘들을 모두 능가하는 탁월한 성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알렉스넷의 합성곱 신경망 활용의 성과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망에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딥러닝 열풍을 불어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린 2012년의 알렉스넷은 이제 본인 이름을 따서 알렉스넷이라고 이제 지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1998년에 르넷의 이제 재발견인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된 것입니다. 어제 그 시그모이드를 해보시니까 르넷에서도 시그모이드에서 렐루로 바꾸니까 훨씬 빨리 학습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였고요. 이런 변화들이 2012년에 알렉스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기법을 요 힌튼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는데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다른 게 왜 규모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로는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28 x 28에서 224 x 224로 이미지 픽셀의 규모가 1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들이 10개 유형이었어요. 0부터 9까지 10개 유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유형이 0부터 999, 즉 총 1000개의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각 유형별로 1000개씩 준비하면 표본의 개수가 100만 개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6만 개짜리로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이미지의 개수 자체가 이제 100만 개니까 훨씬 더그 이미지의 크기도 크고 유형의 개수도 많으니까는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깊어졌고 여기 보시면 댄스가 여기가 1000인데 여기는 4000개씩 잡았어요. 얘가 1000이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증가해주는 모습이고 컨볼루션 계층들이 지금 둘, 셋, 5개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이 이제 시발되던 시점이었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혁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아주 깊은 신경망이 제시가 됩니다. 2014년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대회에서 준우승한 모델인 VGG16은 알렉스넷과 사용 기법이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성능을 내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을 더욱더 깊게 한 것입니다. 레스넷은 2개, 알렉스넷은 5개의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VGG16은 합성곱 계층을 13개 사용하고 총 16개 계층으로 구성된 훨씬 깊은 그야말로 딥러닝입니다. VGG16은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모델입니다. 알렉스넷은 합성곱 신경망이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VGG16은 깊은 모델을 구성하는 장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신경망의 깊이와 관련해서 중점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점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용된 기술은 합성곱과 풀린 계층의 조합일 뿐이라서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깊이 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VGG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가고 싶고요. 우리의 이제 목표는 사전 훈련 모형입니다. 사전 훈련 모형들이 이제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VGG16이라고 하는 이제 모형을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케라스 이제 애플리케이션즈에서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즈 이렇게 이제 보시면 VGG16부터 여러 모형들이 이제 제공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VG16이 이제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VGG16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를 이제 가져오실 때 그 웨이츠를 잠시 이제 넌으로 하고 VGG 16을 이렇게 써머리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같이 분석이 가능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레이어를 보시면 224, 224, 3채널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224 by 224의 컬러 이미지를 이제 상대한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보면 224, 224, 64인데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이제 2D 계층이고 64개 이제 출력을 이제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가 짐작이 좀 어려워요. 이것만으로는요. 왜냐하면 여기서 224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요 패딩 세임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를 어,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64라고 하는 거 이외에 이제 커널 크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설정들이 이제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특정한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보면 블럭 1번에 컨볼루션 1번이라고 하는 레이어의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계층 선택, 계층의 설정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VGG 16에 그 get config 이렇게 이제 하고 get layer를 해야 되죠. 그리고 블럭 1번에 컨볼루션 1번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계층의 명칭들이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레이어를 편리하게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 각각의 레이어들은 이제 config라고 하는 이제 설정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고요. 요거를 보면 그 만들 때 커널 사이즈를 3 by 3으로 했구나. 필터를 64개를 잡았구나. 패딩 세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어떤 특정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시 이제 뭐 이 설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그 2014년에 그 VGG 라고 하는 것의 구성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형이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발휘해서 이제 전 세계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근소한 차로 이제 2등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되게 깊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만 장짜리 이미지로 이제 훈련을 해야지 효과가 납니다. 근데 그 100만 장짜리 이미지가 한 20기가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이미지 20기가짜리로 이 정도 깊이에 있는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현재 GPU에서 다다음 달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구글의 콜앱에서 돌려서 그 아, 지금 기본 무료 GPU로 돌려서는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고성능의 GPU를 선택을 해서 그 이제 돈 내셔야 될 거고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최대한 3시간 이내에서도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웨이트를 그 학습된 웨이트 자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웨이트를 이미지 넷이라고 하는 값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넌에서 이미지 넷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재가 됐습니다만 이걸 수행하시면 500메가 정도 크기의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500메가가 뭐냐면은 이 모형의 가중치입니다. 그 가중치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공유드린 그 모델을 로드 하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웨이트를 지정하면 그 20기가 이상이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훈련된 상태가 지금 적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생략하고서 이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전 훈련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이 VDG가 정말로 훈련이 잘 돼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가 궁금하니까 조교를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찌를 좀 불러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훈련이 된 상태인데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우리 모찌를 제가 모찌 사진을 이제 데이터 폴더에 모찌.jpg로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읽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아지 이제 모찌 이미지인데요. 케라스 이제 유틸즈에서 그 네, 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찌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는 이제 예전에 하시던 것처럼 이제 상대 경로 복사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모찌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 모찌인데 그 얘가 PLT 임쇼를 안 해도 바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API가 이 타입을 보시면 ND 어레이가 아니고 그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미지 파일 객체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의 대상이 되려면 그 예,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돼야 되고요. 이 이미지 데이터가 되려면 별도의 처리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임투 어레이라고 하는 이제 API를 이제 거쳐서 이미지 객체를 실제 이제 이미지 데이터로 이제 바꾸겠다. 뭐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 데이터의 자료형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PI를 거쳐야 실제 이미지가 연산할 수 있는 numPy의 ND 어레이로 이제 바뀐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알겠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의 이제 쉐입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쉐입을 살펴보시면 640, 640의 이제 3채널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현재 우리 모형에 못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현재 우리 모형 자체는 224에 224 3채널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타겟 사이즈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사이즈를 이제 지정하는 API가 있고, 요게 이제 224에 224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서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찌가 약간 그 아까 640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리사이징은 뭐 그렇게 그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픽셀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하나로 바꾼다. 이러면 이제 4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을 이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4개를 이제 뭐 평균을 낸다든지 이 픽셀 값들의 평균을 낸다든지 뭐 최대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고른다든지 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모찌가 약간 이렇게 좀 찌그러지긴 이제 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귀여운 강아지의 이미지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면 224, 224 3채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VGG한테 바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이미지 데이터를 그 이 모형이 기대하는 전처리를 동일하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하는 함수 자체가 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VGG 16을 위한 전처리이고 그 절차 자체가 이제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 이제 전처리 과정 자체를 모형에다가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까 만든 그 개냥이 모형들은 그 전처리 과정들이 내부에 이제 계층으로 삽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요 VGG16 자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도의 전처리 절차가 이제 따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걸 이제 같이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면 이런 전처리 절차를 모형에다가 그 첫 번째 계층들에 내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냥 부르자마자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이제 고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X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VGG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샘플이 한 개밖에 없어도 배치 단위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그 개별 표본들은 이렇게 224, 224 3채널인데 모형한테 물어볼 때는 배치 단위로 물어봐야 됩니다. 설령 그게 한 개밖에 없다고 할지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요 그 제가 XS라고 지난번에 이제 표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 배치 단위로 그 변환을 이제 해주고 나서 모형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GG16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VGG16아 너는 우리 모찌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VG16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했는데, 이 아웃풋은 당연히 이제 한 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 아웃풋의 이제 쉐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쉐입을 살펴보시면 그 요 배치당 1000개씩 이렇게 출력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0부터 이제 999번까지의 라벨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고르는 1000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고르는 건데, 지금 우리 모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했는지는 레이블로 이제 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규먼트 맥스를 통해서 아웃풋을 2차원이기 때문에 1축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예측이 이제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찌에 대해서 VGG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다고 합니다. 153번으로 예측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92%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자신감이죠.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르게 나오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개 변수 이제 모형이 완벽하게 동일하고 매개 변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냥 읽어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무작위성이 없어요. 아마도 이 전처리 과정 쪽에서 그 좀 제대로 적용이 되셨는지 좀 표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값이 나와야 이 절차 자체가 서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적용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시겠으면 알려주세요. 또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잘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니까 이 153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0번부터 999번까지 중에서 153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걸 기대하지는 않았죠. 이거 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153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53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요
기록을 이제 보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그 데이터 폴더에 보시면 이미지넷 class.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몇 번이 뭐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준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텐치, 골드피쉬,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그죠? 요거 이제 약간 그 해양 생물들이네요. 금붕어, 뭐 이거는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뭐 타이거 샤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 이게 그 진짜 뭐 1000개니까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153번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150번 C 라이언, 151번 치와와. 아, 요게 여기서부터 개 품종인가 봐요. 그죠? 치와와 이런 거 보니까 152번 제페니즈 스페니얼, 153번 우리 개 말티즈 맞습니다. 그죠? 우리 개 말티즈 맞아요. 그죠? 근데 제가 뿔까지 씌웠잖아요. 근데 그런 저의 그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1000개 중에서 여러 개의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티즈가 92%일 것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자신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 딥러닝 모형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모찌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훈련 데이터가 없어요. 아까 그 사진 제가 찍은 거니까 훈련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그 뿔슨 말티즈는 보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말티즈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로 이 이미지넷으로 훈련된 가중치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92% 말티즈라고 확신하는데 그게 1등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이건 92% 말티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고 얼마의 그 확률을 할당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8%가 2등한테 갔을까요? 그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등과 관련된 예측이었는데 그 2등 이후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려면 일단 아규먼트 이제 맥스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아규먼트 이제 소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거를 이제 역순으로 이제 좀 번잡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고 처음 세 개를 할까?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가독성이 되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게 그 이 배치에서 첫 번째 이제 배치 입력을 선택하는 거고 요거는 가독성은 좋지는 않은데 이게 그 역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 아규서트라고 하는 것이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값이 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앞쪽에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1등 153번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이게 가독성이 조금 별로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이제
펜다스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아웃풋을 이제 변형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랭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sort values 이렇게 이제 하고 ascending force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독성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3번이 1등이고 1등, 203번이 2등, 187번이 3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면은 1등이 153번이고 2등이 203번이고 3등이 187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색인 위치 이렇게 이제 획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1, 2, 3등이 어딘지 다음과 같이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자신감의 정도는 요 아웃푸츠에서 색인 위치를 이제 획득을 그냥 선택을 하면,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자신감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인 위치를 가지고서 153번이랑 203번이랑 187번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나? 아, 아웃푸츠가 넘파이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153번은 92%의 자신감으로 예측을 했는데 203번이 2등이에요. 2등인데 걔는 2% 정도의 자신감을 할당한 겁니다. 이거는 굳이 고르라면 2등은 203번인데 걔는 2%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187번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1%?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3번하고 187번이 뭔지 한번 볼까요? 203번은 203번.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래요. 이 비슷한가? 이거 검색 좀 해볼까요? 이 말티즈랑 웨스트 하이랜드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나 봅니다. 그죠? 이런 애들이랍니다. 아, 귀엽네요. 그죠? 어떤가요? 하얗고 털이 북슬북슬하다는 점에서는 말티즈랑 비슷한데 뭔가 확실히 좀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 말로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다르죠.
근데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2등이지만 아주 먼 2등이죠. 2%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